자, 두 번째 소식은요. 건장한 남성들이 물 위에서 무언가를 건지고 있습니다. 드럼통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이건 어떤 사건일지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사건은 제가 대형 미디어홀에서 직접 이 사건의 전말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우리 국민 한 명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살해된 것만 하더라도 끔찍한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살해된 이 한국 남성은 이 드럼통에 시멘트와 함께 시신이 담겨져서 발견이 됐고요. 지난 11일에 태국 파타야의 저수지에서 시멘트와 함께 저수지 속에 드럼통 안에 담겨 있는 채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장면은요. 자, 이 태국 경찰들이요. 저수지 속에서 이 드럼통을 건져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토라인이 쳐져 있고, 자, 이 태국의 경찰 인력 등이 저수지 안에서 드럼통 하나를 건져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 이 드럼통 안에서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영화와도 같은 이 장면, 많은 영화에서 범죄 조직이 시신을 시멘트와 함께 유기하는 장면이 묘사됐는데 이렇게 현실로 드러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끔찍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성의 마지막 행적은 뭘까? 자, 이 마지막 행적은 바로 이 CCTV 하나에 잡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 그렇습니다. 살해된 이 남성, 지난달 30일에 태국에 입국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2일 방콕의 후아이쾅 한 클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클럽에서 목격이 됐군요. 그리고 3일 새벽 2시 한국인 2명에 의해 납치되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한 남성에 의해서 어딘가로 끌려가는 장면. 이게 CCTV에 잡힌 이 30대 남성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인을 납치했다. 결국 한국인의 범죄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경찰이 이 태국 경찰과 함께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포착됐어요. 드럼통을 사전에 구매하는 장면입니다. 3일 오후에 드럼통과 밧줄을 구매하는 장면도 이렇게 현지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7일 살해된 남성의 모친에게 이들의 일당은 협박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1억 원을 내놔라. 안 그러면 당신의 아들은 죽는다. 라는 협박 전화도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보셨던 것처럼 11일에 A씨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용의자들이 범죄 도구죠. 드럼통을 사전에 구입하는 장면도 현지에서 포착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건 치밀한 계획 범죄고요. 몸값을 노린 계획 범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일단은 그 용의자들이 다 한국 사람들인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 태국에서 한국 사람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만약에 어머니한테 그 피해자의 어머니한테 협박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아무도 모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다행히 피해 용의자 중에 한 명이 한국에서 검거가 됐다라고 한 그런 소식이 있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 같은 것들은 아마 그 사람을 수사해 보면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 동남아 태국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또 사업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거기 살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이고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뉴스 속보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 일당 중 한 명이 국내에서 조금 전 검거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읍에서 긴급 체포를 했고요. 태국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이던 중에 용의자 중 한 명이 국내에 입국했다라는 첩보를 우리 수사 당국이 입수를 했고요. 추적 끝에 전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 한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벌인 강력범죄 사건으로 볼 수 있겠고 용의자 중 한 명이 도주를 하기 위해서 등잔불이 어둡다 라는 걸 노리고 국내에 입국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면 혹은 본인들이 저 남성을 살해했다라는 사실을 남성의 가족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무언가 몸값을 만나서 요구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추가 범죄를 위해서 국내에 입국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일단은 발빠르게 좀 붙잡았다고 하니 남은 범죄 일당도 좀 검거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왜 어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는지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사망 이후에 사실은 협박 전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군요. 일찍 죽었는데 뭐 돈을 안 주면 뭐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선호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마약과 관련된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 범죄인 것이고 그만큼의 국제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면에서 한국과 태국 간에 마약과 관련된 커넥션 혹은 뭐 이 살해된 사람이 자기 마약 조직에 대해서 배신을 했다든지 상당한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조직적인 저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왜 한국을 들어왔느냐 하는 것은 방금 앵커가 말한 것처럼 등당 밑이 어둡다고 오히려 내부에 들어서 오히려 태국 안에서의 말하자면 그 숨어 다니기가 더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국제 공조에 의해서 한국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출입국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출금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몰래 들어와서 잠입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은 단순히 개인 간의 원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마약 밀매 조직 안에서의 어떤 말하자면 조직적 범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이 같은 일을 영화화한 적이 있는데 꼭 닮은 일이 현실에서 등장한 겁니다. 과연 이들이 3명이 불과할 걸까 아니면 더 큰 범죄 조직인 걸까? 살해한 이유는 뭘까? 단순히 몸값을 노린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일까? 여러 가지 의문투성입니다. 치밀한 사전 준비만큼은 분명해 보여요. 납치 후에 렌터카, 픽업 트럭, 드럼통, 밧줄, 협박 전화 전에 이미 살해를 했다. 이것도 영화와 같습니다. 살해를 하고도 협박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몸값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혹시 마약 때문에 살해? A씨가 마약을 버려서 소원해다라는 협박 전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정부의 차관으로 지내셨기 때문에 태국 파타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데 그렇죠. 이들이 그냥 3명에 불과할까? 라는 좀 불안감도 있습니다. 우선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에서 그대로 그러게요.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영화에서 전개되는 상황과 비슷하게 그대로 갔는지 그렇다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미 저런 이야기들을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다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모친이 아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저거 드러나기 굉장히 어려웠을 사건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미 동남아 지역으로 출국했다가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겼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저런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짐작을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그 짐작만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드러난 사안만 보면은 명백하게 조직 범죄로 보이고요. 마약 관련으로 보여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조직 범죄자나 마약 범죄자들만 해당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데 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들, 해외 나가는 그 여행객들의 수가 2,000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뭐 한 사람이 여러 차례 갔다 올 수 있는 거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잖아요. 이분들이 해외 나가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 준 거거든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대체로 또 동남아시아의 후진국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치안이 좀 철저하기 때문에 일어나기 어렵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치안 당국에서는 정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이미 확인을 하셔야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크게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사 공조의 협조 가능성, 이번에도 이제 공조를 통해서 잡았다고 하지만은 적어도 조직 범죄나 마약 범죄나 유사 범죄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출입국 할 때는 해당 국들과 긴밀하게 정보 공유를 하면서 그쪽의 망을 통해 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동선을 파악하는 그런 작업들, 그런 공조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는 해외 나가 있는 공간들, 이런 교민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안전 문제 더욱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